제로콜라 제로사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공감미료 이것 정말 부작용이 있는 걸까요? 요즘 칼로리 제로라고 알려진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종류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살은 덜 찌지만 단맛은 그대로 살려주는 제로칼로리 음료들이 대체품으로 엄청난 인기인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시면 다채롭게 진열된 제로칼로리 음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공감미료 이것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즐겨 마시고 있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이 성분이 포함된 건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공감미료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살펴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제로콜라 제로사이다와 같은 제로칼로리 음료는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많이 내는 인공감미료를 넣어 만든 제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도 칼로리가 0일까요? 참고로 식품위생법에는 100ml당 4kcal 미만의 경우에 0kcal로 표기하도록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하게 0kcal가 아니더라도 미미한 수치의 경우 제로칼로리 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공감미료란 비영양 감미료 혹은 고강도 감미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음식이나 음료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설탕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입니다. 일부는 설탕보다 적게는 200배에서 최대 13,000배까지 더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죠. 소량을 사용해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인공감미료에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승인한 인공감미료는 총 6가지로 사카린,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스크랄로스, 네오탐, 어드벤텀이 있습니다. 1879년 최초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의 등장으로 당시 당뇨병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환호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다양한 인공감미료가 쏟아져 나왔고 지금까지도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어떤 인공감미료가 들어갔고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음료수 라벨지에 적힌 성분표를 살펴보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카콜라 제로에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이라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고요. 펩시 제로에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다가 아스파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제로에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그리고 에리스리톨 성분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칠성사이다 제로의 경우에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그리고 액상 알룰로스가 쓰였습니다. 주로 스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이 3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인공감미료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랄로스는 설탕과 매우 유사한 단맛을 지니고 있는 무칼로리 감미료입니다. 무려 설탕의 600배에 달하는 고감미 감미료지만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시간에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지속시간 또한 설탕과 유사하고 낮은 온도의 물에서도 용해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세설팜칼륨은 설탕의 200배가 되는 감미도를 가진 무열량의 감미료예요. 백색의 결절성 분말로 무향이고 강한 단맛을 나타냅니다. 아이스크림, 음료, 잼, 껌, 가공유류와 발효유류, 영양보충 식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스파탐은 다양한 식품, 음료, 사탕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완화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아스파르트산 페닐알라닌이라는 2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탕보다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감미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리스리톨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러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에 의하면 60대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혈액 속 에리스리톨 농도 측정을 하여 3년간 지켜본 결과 상위 4분의 1 그룹이 하위 4분의 1 그룹보다 평균 2배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에리스리톨이 혈전을 만들어서 뇌와 심장혈관을 막히게 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인공감미료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형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과한 섭취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식약처나 미국 FDA와 같은 식품 당국에서는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의 섭취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마시는 양은 한 사람당 한두 캔 정도에 불과해서 만약 허용량을 넘기려면 캔 음료 수십 개를 마셔야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설탕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비만과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다량의 인공감미료 섭취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칼로리 음료는 진짜 살이 안 찌는지 궁금하시죠? 저칼로리 식단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꽤 괜찮은 대체품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감미료 섭취 자체가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감미료가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소르비톨이나 에리스리톨을 피해야 하고 대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스파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식사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포만감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기도 하니까 폭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장애, 설사, 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과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대량 섭취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졸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당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변동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단 조절을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먹던 음식의 양을 줄이게 되면 언젠가 급발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식단 변화는 오히려 요요 현상, 폭식증의 원인이 되는 주범이기도 하지요. 인공감미료로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도록 적절하게만 활용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콜라, 사이다를 마시고 싶을 때 제로칼로리 음료를 먹는 것은 좋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한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량의 제로칼로리 음료는 보다 즐거운 체중관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함께 무병장수해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